자, 갑시다. 60번부터 갑니다. 다음 중에서 의미가 한 가지로만 해석될 수 있는 것, 중의적 표현을 구분해봐라 이거죠. 1번은 해석이 어떻게 돼요? 철수 눈을 자르면 철수가 누구랑? 철수는 강아지와 달리는 걸 좋아하는 게 있죠. 또 철수와 강아지가 뭐 하는 것도 있습니까? 둘 다 달리기를 좋아하는 것일 수도 있죠. 그래서 중의적 표현이 되고요. 철수는 자신의 작품에 집착이 강한 영희를 만났다는요. 철수가 자르면 자신의 작품에 집착이 강한 영희를 만날 수도 있는 거죠. 또는 철수는 자신의 작품에 집착이 강해요. 근데 누굴 만났어요? 영희를 만날 수도 있어요.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달려오는 아이를 맞이했다. 웃는 대상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어머니일 수도 있고 아이일 수도 있는 거죠. 4번은 뭐 하나밖에 안 되니까 상관이 없고요. 61번 다음 중 밑줄친 부분의 표기가 틀린 것은입니다. 햇볕이 쨍쨍 내려쬐는 문제가 없고요. 그 선수는 강한 스파이크로 공을 코트에 내리 꽂은 것도 됩니다. 그런데 그녀는 갑작스러운 비명에 놀라 들고 있던 접시를 식탁에 내리뜨렸다. 맞나요? 내려뜨렸다가 맞는 거죠. 내리다에다가 그렇죠. 그러면 내려뜨렸다 또는 내리뜨렸다가 아니라 내려뜨렸다. 비 와요 밖에? 비 오면 안 되는데? 어제 세차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름에 비 혹시 안 오면 저한테 얘기해요. 꼭 세차하면 비 오니까. 나 이럴 줄 알았어. 어제 세차하면서 찝찝했거든. 왠지 날씨는 멀쩡한데 분명 내일 비가 올 것 같아. 야, 이거 왜 이렇게 슬픈 예감을 안 틀릴까 도대체. 자, 62번 갑니다. 다음 중 맞춤법에 맞지 않는 겁니다. 멸과 률이 나왔는데 여러분 열과 률은 어떻게 쓰는 겁니까? 모음이나 뭐 뒤에서는 모음이나 니은 뒤에서는 뭘로 쓰죠? 열과 율을 쓰고 나머지는 모두 열과 류를 쓰는 거죠. 첫눈까지 쳐? 대박. 제가 장담할까요? 비 오다가 그칩니다. 왜냐면 비가 많이 오면 세차해도 억울하진 않아. 차라리 많이 씻기니까. 야비하게 와가지고 차를 더 더럽히거든 비가. 많이 올려나? 요거까지 들으면 피곤해지는데? 맞아야 되는데.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나열인가요? 나열인가요? 나열이죠. 왜? 모음 뒤에 왔으니까 나열이 되는 거죠. 선열인가요? 선열인가요? 선열이에요? 선열이에요? 선열이 되는 거죠. 비률이에요? 비율이에요? 선율이에요? 선율이에요? 음악에 선율이 흘러야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법률 맞나요? 틀리나요? 맞죠? 왜? 모음도 아니고 니은도 아니니까. 또 졸열도 니은도 아니고 모음도 아니니까 졸열 쓰는 거고요. 운율이 되는 거죠. 왜? 운은 니은이니까 니은 뒤에는 유를 써야 된다. 그래서 운율이 됩니다. 행열 맞고요. 63번 괄호 안에 말이 줄어든 말 가운데 표기가 옳지 않은 겁니다. 노을은 놀, 왜인지는 왠지. 바깥사돈 나오고 밭사돈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바깥의 개념을 갖고 있다라면 우리 안과 밖의 개념을 할 때 어이구 비가 많이 오네. 비야 내려라. 엄청 내려라. 여러분들 끝나고 점심 먹으러 가야 되죠? 안에서 먹어요? 도시락 먹어요? 재수없어. 그럼 나가서 먹어요 좀. 편의점에 가서 라면이라도 하나 사고. 이럴 땐 가야 돼. 그러니까 비를 쫄딱 맞아. 난 그 모습을 보면서 차 안에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렇게 흐뭇할 수가 없어. 막 사람들이 비 오는데 막 바람에 막 우산이 날리는 거 보면서 어머 막 겉으로는 웃는데 속으로는 어머 어떡해 하는데 겉으로 왜 이렇게 웃음이 나지? 이런 날 좀 나가서 먹고 그래요 좀. 아유 소리 봐. 어마어마한데 지금? 그렇잖아요. 저는 아직까지도 이런 날 되면은 수업을 하고 싶지가 않고 카페를 가고 싶어.
카페 가가지고 뭘 먹겠다는 뜻이 아니라 커피 있죠, 커피. 커피, 따뜻한 커피 그 냄새가 이렇게 퍼지는 카페에 이렇게 앉아서 창가에. 그러니까 빗소리 드는 걸 그렇게 좋아하거든요. 탁탁탁탁탁탁 소리 들으면서 이렇게 하고 음악. 어? 운방은 뭐야? 아, 우박 내렸다고? 아, 그런 날은 안 나가고. 그런 날은 집에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런 날 같을 때. 딱, 그리고 도심지 나는 말고 야외. 훤히 뚫려, 배경이 훤히 뚫려 있는 그런 데서 이렇게. 또 날씨가 춥지 않으면 테라스에서 약간의 그 습한 비바람을 이렇게 맞으면서 추면 안 돼. 네. 아,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 그런 걸. 근데 이렇게 우당탕탕 소리 날 때는 집에 가야 됩니다. 번개 치는데 갑자기 옆에 있다가 벼락 맞으면 안 되니까. 자, 어쨌든 안과 바깥에 할 때는요, 여러분들 뭐를 씁니까? 안과 밖의 구별을 할 때는 밖이라는 걸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4번부터 볼까요? 사돈인데 어디에 사돈? 바깥에서 일하는 사돈. 우리 예전에는 일을 남자 여자가 이렇게 따로따로 했었죠. 남자들은 밖에서 일을 하고 여자는 안에서 일을 한다는 게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바깥의 사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깥 사돈이 되는 거예요. 밭사돈 줄이면. 이해되셨죠? 그러면 다리죠. 여러분 씨름할 때 안다리 밭다리라는 거 하죠. 안다리는 다리를 안쪽으로 거는 거고 밭다리는 다리를 바깥에 거는 개념이기 때문에 밭다리가 아니라 무슨 다리가 되는 겁니까? 밭다리라고 돼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64번 넓다의 뜻이 살아있으면 넓으로 적고 아니면 넙으로. 그러니까 넓다라는 의미가 없으면 넙이고요. 있으면 널 쓰는 거죠. 아, 이거 발음은 원래 똑같은데 일부러 발음을 널 이런 겁니다. 구분을 하기 위해서. 둘 다 발음은 넙입니다, 그냥. 근데 적을 때는 그렇게 적는 데 잘못된 표기. 넙죽 엎드려라. 넓게 엎드리라는 뜻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어떻게 엎드리라는 얘기죠? 빨리 그냥 붙여서 엎드려라는 뜻이니까 넓다는 뜻이 없으니까 넙을 쓰는 건 맞습니다. 다리는 다리인데 어떡합니까? 살이 많은 다리죠. 그러면 뭐가 됩니까? 살이 넓다는 뜻을 갖고 있죠. 그럼 넓적다리가 아니라 뭐가 됩니까? 널적다리. 발음 넙입니다. 표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널적하고 맞고요. 넙죽 받아 먹는다. 맞습니다. 정답은 2번이죠. 65번 살짝 별표 쳐고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거기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뭘 해라? 발음이라면 두 가지를 한번 다 해보세요. 자, 한일 같은 경우는 뭐가 됩니까? 일단은 니은 첨가가 돼서 한일도 되죠. 맞아요? 그럼 또 뭐가 돼요? 한일도 되죠. 삼연대는요? 삼연대는 뭐도 됩니까? 삼연대도 되고요. 또 뭐도 됩니까? 사면대도 되는 거죠. 담임은요? 온니 담임 하나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야금야금은 여러분들 야금 니은이 첨부돼서 야금도 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또 뭐도 될까요? 니은이 첨부돼서 야금 야금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다 다시 연음이 되니까 야금 야금이 되겠죠. 야금 야금. 근데 이 발음이 안 되니까 안 하니까 안 된다고 하는데 연음돼서 야금 야금도 됩니다. 두 개 됩니다. 이런 날 바바리 코트 입고 비 쫄딱 맞으면서 길거리 걸어 다니다가 감기 걸려 봐야 되는데 아직도 이런 날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진짜로. 이런 날 차를 타고 가다가 음악 스프고 나면 눈물 나요. 나도 모르게 이게 흘러. 어이가 없어. 어? 아, 행복은 뭐 엄청 한데 근데 이게 어떤 친구들이 얘기할 때는 네가 지금 뭐냐면 갱년기다 그러는데 나 20살 20대부터 그랬거든요. 20대부터 희한하게 가을에 비 올 때 가을에 노을 지면 그렇게 눈물이 나고 가끔씩 매일 나지는 않아요. 미친 사람이 아니니까 매일 노을 질 때마다 울고 그러지 가끔씩.
또 비 오는 날 이럴 때는 막 음악 듣고 막 울고 막 이래요. 그 옛날부터 그랬으니까 아마 갱년기가 20살에 오지는 않잖아요, 보통은. 갱년기는 아니고 계속. 특히 가을에 좀 그런 게 좀 심하고 여름에는 그런 짬이 없어요. 너무 더워서 짜증나니까. 그런 것들. 가끔 가을 되면 추남이래요, 추남. 아직도. 66번.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띄어쓰기를 했다. 다음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을 그랬습니다. 자, 설날 동생과 함께 큰집 동그라미 치고요. 합성어죠. 그죠? 합성어니까 붙여 써야 돼요? 띄어 써야 돼요? 붙여 쓰셔야 됩니다. 두 번째, 니은. 저 앞에 보이는 큰 집. 이때 큰 집은 뭡니까? 단어와 단어에 뭐가 됩니까? 명사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띄어 쓰셔야 되는 거고요. 먹을 만큼만 가져가라 할 때 먹을은 관형사형 어미가 왔죠. 그러니까 만큼은 의존명사로 띄어 쓰는 건 맞고요. 만큼은 뭐가 없으면 이거 뭐가 명사 뒤에 와도 되고 서술어가 뭐가 왔습니까? 부정적 서술어가 왔죠. 그럼 만큼은 뭐가 돼버린 겁니까? 조사가 되니까 붙여 써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기억 니은 뜻이 1번. 기억이 큰 집은 두 단어로 이루어졌지만 뜻이 하나의 단어처럼 바뀐 것, 즉 합성어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붙여 쓰는 것이 맞다. 됐죠? 2번. 니은의 큰 집은 큰과 집이라는 두 단어의 뜻이 변함없이 합쳐진 것이기 때문에, 즉 명사구기 때문에 띄어 쓰는 것이 맞다. 어이구야, 비 엄청나게 소리가 다 들어와요. 여기로도 안 들어와요? 뭐 안 들어오면 말고. 소리는 다 지났는데 이제야 이어폰을 꽂고 들어오는지 확인하면 바보 아닌가? 이 소리가 좀 들렸으면 좋겠어. 듣다가도 수업 못하겠는데 오늘? 집에 갈까? 자, 가봅시다. 커피 마시고 있잖아요 지금. 집에 가자고요? 내년에 또 봐요. 자, 봅시다. 먹을 만큼만 가져라 에서는 티것의 만큼은 그와 같이란 뜻을 나타내는 단어로 띄어 쓴다. 맞죠? 앞에 관형사형 어미가 오면 뒤는 뭐가 되는 겁니까? 의존 명사니까 의미가 있는 건 맞죠, 분명히. 리을의 만큼은 그와 같이 뜻을 나타내는 단어지만 단어가 아닙니다. 만큼 자체가 조사니까 조사는 단어 뜻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조사 자체가. 돼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밥과 합쳐져서 뜻이 변했기 때문에 붙여 쓰는 것만 맞는 거죠. 67번으로 갑니다. 다음 밑줄친 단어 중에서 바르게 표기된 거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회계연도 있죠,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뭡니까? 회계와 무엇이 만난 거죠? 연도가 만난 겁니다. 자, 그렇다면 별도의 단어입니다. 이거는 별도의 단어면 앞에 연을 써야 돼요, 연을 써야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연을 써야 돼요, 연을 써야 돼요. 연을 써야 되는 거죠, 별도의 단어라면. 왜? 앞에서 별도의 단어면 회계 플러스 연도니까 이 앞에는 두음 법칙이 적용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도를 쓰면 안 되고 뭘 써야 됩니까? 연도를 써야 되는 거죠. 그러면 1번은 왜 틀렸을까요? 연도가 아니라 연도를 쓰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매일 일기를 썼다. 그러다 보니 뭐의 약자입니까? 그러다에다가 뭐가 된 거죠? 그리 하다가 준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요? 그리 하다 보니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정답은 2번이고요. 또는 뭐 그렇게 하다 보니도 괜찮습니다. 소라색 이거 쓰면 안 되죠. 이건 어디 나라 말입니까? 쪽발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소라색 안 하고 그냥 하늘색 그러죠. 그래서 고쳐 써야 되고요. 때끈이란 말 없습니다. 오늘따라 눈이 때끈 아픈 게 아니라 때꾼하게 아픈 겁니다. 때꾼. 여러분, 위와 윗은 웃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위아래 구분이 있으면 위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위와 아래의 구분을 할 수 있으면 위고 없으면 위입니다. 그런데 위는 다시 무엇과 무엇으로? 윗과 위로 나눌 수 있죠. 윗은 언제 쓰는 말입니까? 위층이에요, 위층이에요? 그렇죠. 된소리와 거센소리를 쓸 때는 뭘 씁니까? 위를 쓰는 거죠. 나머지는 윗을 쓰는 거죠. 그래서 위층이 맞는 거죠. 자, 다시 볼까요? 그러면 웃옷과 상의는 웃옷은 상의를 말하는군. 여러분들, 웃옷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겉에 입는 옷을 얘기하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우옷과 겉옷, 우옷은 겉옷이나 외투를 말하는군. 우옷은 겉에 입는 옷이니까. 윗옷이 뭐가 되는 겁니까? 상의입니다. 위에 입는 옷. 상의 말고 뭐가 있죠? 하의라는 게 있죠, 분명히. 그러니까 반의 관계, 위아래 구분이 있을 때는 윗옷입니다. 윗옷과 아래옷이 짝을 이루는 겁니다. 상의의 개념은 뭐다? 윗옷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고요. 우옷과 윗옷은 의미가 전혀 다른 말입니다. 우옷은 맞는 말이지만 윗옷은 틀린, 뭔 소리야? 69번 다음 중 밑줄친 부분의 표기가 옳은 것은 역사인가요? 력사인가요? 역사죠. 두음 법칙이 적용돼야 되죠. 연년생입니까? 연년생입니까? 연년생이 되는 겁니다. 두음 법칙이 적용돼야 됩니다. 연말연시가 아니고 연말연시인데, 자, 2005년도죠. 의존명사로 쓰일 때는 연도가 뭐가 되지 않습니까?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의존명사로 쓰일 때 연도는 뭘로 사용하지 않는다?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2005년도가 맞습니다. 70번의 양입니다. 여러분들, 양을 쓸 때는 언제 쓰는 거죠? 고유어와 외래어일 때는 뭘 쓰고요? 양을 쓰고, 한자어일 때는 뭐를 씁니까? 량을 쓰는 거죠. 자, 그러면 1은 뭐죠? 1. 고유어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양이 되는 거 맞죠? 구름도 고유어죠. 그러면 량이 아니라 양을 써야 되는 거죠. 알칼리는 외래어니까 양을 쓰고요. 작업은 한자어입니다. 그러니까 량을 써야 되는 겁니다. 정답 몇 번? 2번이 되겠네요. 71번. 다음 중 띄어쓰기가 옳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그 대 내지 겸 및 같은 것들이 있죠. 대 내지 겸 밋은 두 말을 이어줄 때 쓰는 말들이죠. 이럴 때는 앞말과 뒷말 모두 뭐 해야 되죠? 띄어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청군, 대, 백군 할 때 청군 띄고, 대 띄고, 백군이 맞는 거죠. 하나 내지니까 하나와 둘을 뭐 하는 거죠? 지금 이어줄 때니까 하나 띄고 내지 띄고 둘이 되는 거죠. 감독 겸 선수, 감독 겸 선수도 마찬가지. 감독과 선수를 이어주는 말이니까 감독 띄고 겸 띄고 선수. 어른 및 어린이도 마찬가지죠. 그럼 틀린 거는 1번입니다. 72번. 다음 중에서 가장 자연스럽고 문법에 맞는 문장 그랬습니다. 이 작품에는 우리 민족의 기쁨과 애환이 들어있습니다. 아, 이 말 더럽게 많이 써요. TV에서도 이 말 쓰고 뭐 아나운서도 쓰는데 쥐패버려야 돼요. 애환이 뭐가 있습니까? 슬플 애자와 기쁠 환자죠. 근데 앞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죠. 그럼 지우고 이 작품에는 우리 민족의 애환이 깃들어 있어야 되는 거죠. 2번. 1번 선수의 고난이도. 여러분들, 난이도만 밑줄 치면 난이도가 뭐죠? 쉽고 어렵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고난이도라는 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어려운 것만 있어야 되니까 고난도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고난도 기술이 되는 겁니다. 어렵게 난이도를 조절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어려운데 2가 들어가면 안 되죠. 한번 오염된 환경이 다시 깨끗해지려면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든다. 비용도 들고 노력이 드는 거니까 맞죠? 이거 서술어의 관계가 맞았죠? 4번은 그 나라의 주민과의 충돌이나 민족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등. 자, 이거 한번 적어볼까요? 이거 왜 잘못했을까요? 그 나라의 뭐죠? 그 나라 주민과의 충돌이나 그 다음에 밑에 나온 거 민족 정체성을 무엇하는 거? 상실하는 등 많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건 뭘까요? 그 나라의 주민의 충돌과 민족 정체성을 상실하는 거는 무슨 문장? 대등한 문장입니다. 만약에 이게 대등한 문장이라면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뭐가? 문장 구조가 유사해야 돼요. 같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됐습니까? 목적어를 지우든가. 그러면 보세요. 그 나라의 주민과의 충돌이나
민족의 정체성 상실 이런 식으로. 목적어가 있으면 여기도 뭐가 있어야 되죠? 목적어를 만들어줘야 되고요. 아니면 목적어를 둘 다 없애버리든지.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죠? 주민과 뭐 하거나 여기는 충돌하거나. 여기는 뭘 어떻게 고칠까요? 주민과 충돌하거나 또는 뭐 민족의 정체성. 그럼 고쳐볼까요? 민족의 정체성. 뭘 생략하면 되죠? 을을 생략하면 그 나라 주민과의 충돌이나 민족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것. 그러면 뭘과 무엇이 같아지는 거죠? 관형격 조사가 와가지고 관형어가 돼버리는 거죠. 문장구조로 같게 하면 되는 거예요. 민족과의 충돌이나 주민과의 충돌이나 민족의 정체성 이런 식으로 을을 생략해서 문장구조가 대등하게 연결되면 형태도 같아야 된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73번 다음 중 의미나 표기상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는 문장입니다. 친구에게 공연 예약을 취소시켰다. 뭐 문제 없죠. 2번 이 병은 발생 빈도 동그라미 칠까요? 희귀 동그라미 칠까요? 여러분들 빈도라는 말이 뭐죠? 많다, 적다, 높다, 낮다, 증가, 감소 이런 개념이죠. 그런데 희귀라는 거는 뭐죠? 빈도와 어울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럼 고치면 어떻게 고칠까요? 이 병의 발생 빈도가 낮아서 치료법이 없다 이런 것들. 됐죠? 희귀가 아닙니다. 74번 다음 중 발음이 잘못 제시된 겁니다. 어떻게 발음이 돼야 됩니까? 뒤로 연음이 돼서 선열이 되는 거죠. 그런데 선열 아닙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75번 다음 중에서 뜻이 두 가지 이상으로 해석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어머니께서 사과의 배 2개를 사과와로 고칠까요? 사과와 배 2개를 주셨다. 사과나 배 안에서 2개를 줬는지 사과 2개, 배 2개를 총 4개를 줬는지 알 수가 없는 문장이고요. 남편은 나보다 비디오를 더 좋아한다. 첫 번째는 남편이 비교를 해봤을 때 나를 좋아하는 것보다 비디오를 더 좋아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나도 비디오를 좋아하고 남편도 비디오를 좋아하는데 내가 비디오를 좋아하는 것보다 남편이 더 좋아하는 거죠. 비교 대상은 나와 남편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고, 약속한 친구들이 다 오지는 않았다. 이때 다가 오지 않았다가 뭐가 되는 겁니까? 10명 중에 9명이 와서 1명이 안 왔죠. 그래도 다 안 온 거죠. 그런데 10명 중에 몇 명이 10명 모두 안 온 경우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넘치는 그녀의 재능. 76번 다음 밑줄 친 단어 중에서 어휘 사용이 바르게 된 겁니다. 돋다는 동사죠, 여러분들. 무슨 동사입니까? 목적어를 요구해야 안 해요? 안 하니까 자동사죠. 그러면 이런 자동사에는 히를 붙여서 피동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돋히는 게 아니라 이때는 뭔가 팔렸다는 걸 강조하죠. 그때 강조 전미사 뭐였습니까? 치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된다? 난방용품이 날개 친 듯이 팔리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2번 빨리 하라고 닥달하지 마세요. 오호, 발음은 비슷한데 표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닥달하지 마세요 라고 적어야 됩니다. 그의 행동이 눈살, 아까 얘기했죠. 살은 하나의 단어 독립성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살로 쓰는 게 맞고요. 뿌리채, 여러분들 이 째가 뭐 전부 통째로란 뜻이 있습니다. 통째하면 또 있어. 그대로. 자, 이런 뜻을 가질 때는 뭐를 쓴다? 째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대표 중에 뭐가 있을까요? 뿌리째 뽑히다. 또는 뭐가 있죠? 통째로. 또는 껍질째 먹는다. 송두리째 이런 것들은 째를 붙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발음 자체를 송두리채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77번 밑줄 친 부분이 한글 맞춤법에 맞는 문장 그렸습니다. 생선을 맛있게 조리다가 아니라 조리다죠. 기본형이 조리다니까 조리었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조렸다는 언제 쓰는 겁니까? 마음을 여러분들 시험 보고 난 다음에 합격자 발표할 때 조리는 거예요? 조리는 거예요? 이거잖아요. 그러면 마음을 조렸다가 되는 거고 생선 따위는 찌개를 이게 음식물의 그 수분을 없애는 거니까 조리다가 되는 거죠. 아, 이런 날 생선구이 어때요? 밖에 나가죠. 여러분들 도시락 들고 비 맞으면서 어때요? 아, 사달라고? 아, 그 말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쳐다본 거예요. 자, 봅시다. 이런 걸 뭐 말해놓고 본전도 못 찾았다고 얘기하나요? 보통? 휴게실 맞죠, 분명히? 친구를 반갑게 맞아들였다가 아니라 맞아 들였답니다. 들였다가 아니라 들였답니다. 며칠 이거 살짝 별표 칠까요, 여러분들? 이거는 아예 그 단어 자체가 몇 일이라고 보통 쓸 것 같지만 며칠이죠, 원래가. 그래서 살짝 별표 쳐두시기 바라고요. 78번 다음 중 표준어가 맞는 겁니다. 괴발 맞죠? 우레가 아니라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 맞는데? 우리 맞습니다. 우레가 잘못된 거죠. 이게 좀 오타가 난 모양이다. 우레가 틀리고 우레가 맞습니다. 창피가 아니고 창피. 까탈스럽다가 아니라 까다롭다. 79번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왕릉들을 로마자로 표기하여 세계에 알리고자 한다. 잘못 표기된 것. 자, 어쨌든 간에 우리 로마자는 뭐를 표기로 고치는 겁니까? 발음을 표기해야 되는 거죠. 건능 발음이 뭡니까, 여러분들? 건능인가요? 그렇죠. 건능이 되니까 무엇이 와야 되죠? L이 와야 되는 건데 뭐가 왔습니까? 지금 NNU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면 뭐가 되죠? G 그 다음에 빨리 얘기해보세요. EO L이 되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다음에 EUNG가 오면 되겠죠. U니까 EUNG 이응이니까.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80번 어법에 맞고 자연스러운 문장. 슬픔이 이기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지 못한 거죠. 대등하게 이어졌으니까 슬픔을 이기지 못했고 눈물을 흘린 거고. 본격적인 공사가 언제 시작되고 언제 개통될지도 모른다. 무엇이 언제 개통되는가? 철도가 언제 개통되는지, 도로가 언제 개통되는지, 항만이 언제 개통되는지 주어가 생략이 된 거죠. 지금 개통되다에 주어가 생략된 겁니다. 이 건물은 방한 동그라미 치시고요. 과 세모 치시고요. 방진 동그라미. 와가가 나오면 서술어를 모두 확인하셔야 됩니다. 방한이 뭐죠, 여러분들? 추위를 막는 건 방한이죠. 방진이 뭐죠? 진동을 막는 건 방진이죠. 그러면 견디는 거니까 추위를 방한과 방진은 같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됐죠? 추위를 뭐 하는 것? 참는 것. 추위 막아요? 참아야지. 자, 81번 다음 80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문제 없고요. 81번 다음 외래어 가운데 표기가 바른 것은 바디로션이 아니고 뭡니까? 보디로션. 스테미나 음식 맞고요. 스티로폴이 아니라 스티로폼. 아울렛이 아니라 아웃렛. 됐죠? 정답 2번입니다. 83번 2번 넘어가셔도 좋고 3번 갑니다. 다음 중 어휘의 쓰임이 바른 문장 그랬죠. 국어 공부를 하든지 말든지가 아니라 든지 말든지죠. 과거가 아니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비로소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비로소 깨닫는 거죠. 소리가 어마어마한데요. 비가 조금만 온다고 했는데 또 틀렸어. 무지하게 오는데? 이런 날 로또 사야 되겠다. 뭔가 안 마실 때는 로또. 제가 다음 주 혹시 안 나오게 되면 됐다고 생각하세요. 로또가 되셨구나. 자, 모든 부모님의 바람 맞죠? 바램이 아니죠. 기본형이 바라다 해서 온 거기 때문에 바라문이 맞습니다. 이제부터 모든 일이 성실 맞지 않나요? 성실의 품사가 뭐죠, 여러분?
형용사에는 명령형과 청유형을 붙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니까 안 됩니다. 밥을 먹고 난 뒤에는 그릇을 깨끗이 부수어라가 아니라 부시어라. 그래서 부셔라 이런 식입니다. 주변에 로또가 당첨된 친구가 있거든요. 1등? 그것도 둘이나 있어. 둘. 고등학교 동창만 둘. 왜 나한테는 그런 게 안 올까? 근데 두 명이 아주 극단적인 행보를 했습니다. 한 친구는 로또가 당첨되자마자 사라졌고, 근데 소문이라는 게 다 나잖아요. 근데 한 친구는 로또가 당첨되니까 전화가 왔어. 나랑 이제 나는 걔를 뭐 친하긴 한데, 우리도 그런 거 있죠. 왜 사람마다 생각에 따라서 나의 베프는 누구야 하는데, 나는 쟤를 최고의 베프로 생각하는데 나는 걔를 최고가 아니라 그냥 베프. 이게 좀 서열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면 걔를 따지면 손가락, 발가락 다 합치면 들어오는 친구. 순위 안에. 근데 걔 입장에서 내가 뭐 손가락 하나에 들어오는 친구인가 봐.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밥 먹으러 오라고. 자기 호텔에 뷔페 예약해 놓을 테니까 밥 먹으러 오라고. 근데 이제 제주도까지 어떻게 내려가? 욕했죠. 꺼져 하고 일단 끊었습니다. 비행기 값이 더 많이 들겠다. 그렇지 않아요? 또 전화가 오길래 짜증나니까 왜?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행기표를 주겠대. 근데 비행기표를 준다 한들 갔다 왔다 시간이니까 수업이 있다 보니까 이게 안 맞잖아. 수업 많아 끊어. 딱 끊었거든요. 근데 또 좀 있으니까 막 친구들이 전화 와. 수업하다 보니까 못 받았고 가보니까 막 친구 여러 명이 막 이름이 있어. 전화해서 왜 하니까 걔가 로또가 당첨됐어 그러는 거야. 그리고 나선 우리 동기 이름으로 뭐 고등학교 몇 회 뭐 이 동기 이름으로 학교에다가 5천만 원을 학교 발전 기금으로 냈더라고요. 걔 지금 뭐 하냐면 벤츠 타고 다니면서 에어컨 고치러 다녀요. 벤츠 트렁크 열면은 공구들이 있습니다. S클래스인데 열면은 이게 나 이름을 모르는데 막 이게 들고 다니는 거 있고 그 안에 사다리도 있어요. 미니 사다리. 웃긴 놈이야. 이름 계속해요. 멋진 놈이죠. 그러니까 가끔 이제 공항에 오면 데리러 오면 오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 벤츠가 S5 시리즈가 크잖아요. 큰 대형 세단이니까 물론 이렇게 열면은 보통 생각해보세요. 그런 차를 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깨끗하고 깔끔한 느낌이 되잖아요. 열면은 뭐 거기 막 전선 있고 막 드라이버 막 돌아다니고 막 다 엉덩이 뭐야 면 야 그거 치워 막 이러고 있고 얘는 차의 개념이 별로 없나 봐. 트럭을 타고 다녀야 되지. 그렇다고 제가 일하는 사람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일을 할 때는 트럭 같은 거 하면 공구 넣기도 편하다는 뜻이지 비하의 발언이 아니에요, 이게. 하여튼 걔는 이상한 놈이라는 거. 그래서 뭐 세금 떼고 하니까 20 몇 억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세금 다 떼고 꽤 많이 받은 거잖아. 괜찮더라고. 부러워. 자, 84번 갑니다. 다음 글에 제시된 문법 설명과 거리가 먼 겁니다. 변이 형태입니다. 그런데 같은 의미를 지닌 형태소가 주위 환경에 따라 달리 실현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변이 형태입니다. 됐죠? 근데 5번만 볼까요? 합격자 명단에 내 이름이 들어있어. 여기서 들어있다는 뭡니까?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 돼버리는 거죠. 원래가. 급한 여자의 비명소리를 듣다니까 소리죠. 원래 자체가 뭐가 되는 겁니까? 뜻이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변이 형태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정답은 5번으로 가시고요. 85번. 다음 중에서 문장 다듬기가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1번. 형은 어떠한 사람이든 만나고 싶어 한다. 고친 게 형은 어떠한 사람이든지 이거 고치든 안 고치든 똑같이 의미가 모호해지는 거죠.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86번 갈까요? 다음 중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 문장. 철수와 순이가 결혼했다. 철수도 결혼하고 철수는 누구랑? 영숙이랑 결혼하고 순이는 철호랑 결혼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둘이가 눈이 맞아서 같은 방을 쓰는 사이가 됐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해석되고요. 답을 몇 개밖에 쓰지 못했다. 정말 하나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학생들이 소풍을 다 가지 않았다. 부정문의 중의성이죠. 한 명만 안 간 건지 나머지는 다 갔는데 한 명만 안 간 건지 아니면 싹 다 오늘처럼 비바람이 불고 천둥이 쳐서 못 갔는지 남편은 나보다 비디오를 더 좋아한다. 비교 대상의 문제죠. 남편이 비교할 때 나와 비디오를 비교해서 나보다는 비디오를 더 좋아하는지 아니면 남편과 내가 둘 다 비디오를 좋아하는데 남편이 나보다 더 비디오를 좋아하는지
5번은 귤과 사과가 각각 하나씩인지 두 개에서 네 개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87번. 다음 중에서 외래어 표기와 로마자 표기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로버트가 잘못됐죠. 뭐라고 해야 됩니까? 로봇이 되는 거죠. 설악산도 잘못됐습니다, 여러분들. 왜요? 설악산이 표기 발음은요? 설악산이 돼야 되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SEOK가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락은요? 아니지. SEORAK가 되는 거죠. 이거 뭘 쓴 거야? 설악, SAN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제트 엔진 맞고요. 전라남도 맞고요. 행정구역이 있기 때문에 붙임표를 쓰셔야 되고, 스탠레스 없습니다. 스탠인리스죠. 선짓국은 맞고요. 카렌다 없습니다. 캘린더가 맞고요. 낚시는 뭐가 잘못됐습니까? 낙은 KK가 아니라 K만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 2번입니다. 88번. 다음 중 어법에 맞고 자연스러운 문장을 찾아라. 컴퓨터 동그라미 쳐보실까요? 서술어 폭넓게 활용하고 있다. 밑줄 쳐봅시다. 그러면 컴퓨터는 현재 눈부신 발전을 하면서 많은 분야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가 아니라 활용하고 있다가 아니라 활용되고 있는 거죠. 주수를 바꿔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우리는 동그라미 칠까요? 모든 것의 양면성을 양면성이 있음을 인정하는 괄호 칩시다.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열린 마음이 필요하기 위해서는 우리는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거죠. 우리에게. 3번 중요한 것은 동그라미 치시고요. 서술어도 뭐뭇한 것입니다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이 지나치게 물질 중심으로 변하는 것을 반성해야 합니다가 아니라 반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치시고요. 문학을 통해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는 안목을 기를 수가 있고 아울러 삶의 가치를 맞네요. 5번 우리 모두는 동그라미 치실까요? 이번 일을 통해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는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가 아닙니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도가 맞겠네요. 89번. 다음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의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 것은 저기를 보니 이 배가 중의적 표현이 되는 거죠. 저기 보이는 배가 사람의 뱃살인지 바닷가의 선박인지 아니면 과일 가게의 과일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멋진 문제는 거기다가 쉼표가 찍히는 순간 범위가 멋진으로만 밖에 안 되죠. 제한이 돼버리죠. 그러면 철수의 여자친구니까 철수의 여자친구가 어떻습니까? 멋지다라는 뜻밖에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쉼표가 없었다면 어떻습니까? 중의적 표현이 됩니다. 게으른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 둘 다 뭐 하는 거? 게으른지 아니면 토끼만 게으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아버지는 호랑이시다. 뭡니까 이게? 아버지가 진짜 호랑이인지 아버지가 성격이 무서운지 근데 진짜 호랑이 이거 해석은 하겠지만 아들은 사람이고 아버지는 호랑이면 엄마가 당군인가? 뭔가 우리 역사도 바뀌는 것 같은데 느낌이 원래 호랑이 도망갔잖아요. 왜 이상한데? 재밌겠다. 에버랜드에서 아빠 그럼 호랑이가 막 오고 남편 이거 또 나왔네. 이 남편 이거 이혼 소송감이죠? 이혼 대상이 남편이 또 나왔습니다. 이거 자주 나와서 이혼 당하려고. 90번 넘어가시고요. 91번. 다음 거를 퇴고하기 위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기억부터 볼까요?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라는 속담에는 과정이나 수단보다는 목적이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주술이 어색하므로 속담은으로 고친다. 맞아요, 틀려요? 속담문이죠, 주어가.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목적이 우선시 되는 태도에는 일의 결과가 많은 사람을 만족시키기만 하면 된다는 공리주의적 견해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목적이 우선시 되는 이라는 표현이 부자연스러우므로 목적을 우선시한다. 맞죠? 당연히. 디귿 사회는 최대 다수의 구성원들이 최대 행복을 누릴 때 가장 안정된 모습을 갖춘다를 보면 앞 문장에 나온 공리주의적 견해에 해당되는 내용이므로 갖춘다는 것이다로 맞네요.
5번이 보세요. 따라서 더 많은 사람들이 만족할 결과를 위해서는 다소 무리가 따르는 일이더라도 어떻게든 목적이 추진되고 달성해야 한다는 두 개의 문장. 뭐가 있죠? 다소 무리가 따르는 일, 목적에 이거니까. 그러면 목적을 추진하고 달성해야 한다로 고치는 게 아니라 고쳐보면 어떻게 고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다소 무리가 따르는 뭐더라도 일이더라도 어떻게든 뭐하고 추진하고 달성해야 한다 정도로 고치면 되겠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92번 다음 중 문법적 사실에 대한 설명 중에서 맞는 것은 넓디 넓은의 표준 발음은 넓디 넓은이다. 맞아요? 틀려요? 넓디가 아니라 넓디 넓은이 그죠? 애벌레와 어린 벌레는 복수 표준어다. 애벌레가 표준어입니다. 오늘의 사고의 원인은 구조적인 데 있습니다는 띄어쓰기가 맞게 되었다. 구조적인 띄고 니은 데는 띄어 써줘야 되는 거죠. 헐릉 태릉이 로마자 표기는 헐릉 태릉이다. 맞고요. 5번은 뭐가 틀렸습니까? 데비 맞고 주스 맞고 메시지 맞고 싱가포르이 아니라 싱가포르. 네덜란드가 아니라 네덜란드. 그래서 정답은 4번. 93번 마지막 문제가 됩니다. 다음 밑줄친 단어의 표기가 다르게 된 것은 그랬습니다. 과자가 조각조각 부수어져서가 아니라 부수어지다가 되니까 부수어져서. 옷이 째어서가 맞나요? 째어서가 맞습니다. 째여서는 안 됩니다. 비온 뒤라 땅이 많이 패었다 또는 파였다 또는 패었다 이렇게 쓰셔야 되는 거고, 너의 간호덕의 병이 다 나았습니다. 나았다. 정답은 2번. 자, 이제는 됐고요. 거기 134쪽부터 보면 이제는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근데 혼돈하기 쉬우니까 자꾸 봐야 되는 거. 여러분들이 만약에 스스로 공부하기가 어려워서 누군가와 같이 한다면 이런 단어를 주고 괄호를 넣는 겁니다. 또는 이렇게 괄호치고 OX를 하라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한번 좀 볼까요? 가죽과 거죽 중에 뭐가 되는가? 가죽은 어디에 쓰는 거? 동물에게. 거죽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껍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무 가죽이 아니라 나무 거죽. 호랑이 거죽이 아니라 호랑이 가죽. 오늘 어마어마하게 오는데? 정말 오늘 같은 날 집에 딱 박혀서 아니면 카페에 가가지고 딱 하시면 딱 좋은 날인데 전 가려고요. 그래서 수업 끝나면 약간 이동은 해야 되지만 가서 카페 옆에 앉아서 딱 창밖을 보면서 눈물을 흘릴게요.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아마 딱 SNS에 올리겠죠. 미친 아저씨 막 이러면서. 갑시다. 갑절과 곱절입니다. 갑절은 뭐 하는 겁니까? 수량이 2배고, 곱절은 같은 물건의 수량을 몇 번이나 되짚어서 합한 것. 그래서 돈이 어떤 거? 갑절이 많은 거고, 3곱절, 4곱절. 걸음과 걸음은 하는 거죠. 걸음은 뭐가 되는 겁니까? 식물이 잘 자라기 위해서 주는 퇴비고, 걸음은요, 우리가 한 발, 2발 걷고 있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죠. 구두 닦기와 구두 닦기입니다. 구두 닦기는 뭐가 되는 거죠? 구두 닦는 일이고요. 닦기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나비와 너비. 나비는 뭐가 되는 겁니까? 천 따위의 너비가 되는 거고요. 너비는 도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도로. 그 다음에 넓이는요, 면적을 얘기하는 거고요. 낫이 있죠. 디귿받침은 곡식의 알을 상징하고, 시옷은 농기구죠. 낫 놓고 기억자 모른다 할 때. 그 다음에 지읒은요, 아침, 낮, 밤 할 때 낫이 되는 거고요. 치읓을 쓰면요, 면상을 뜻하는 얼굴이 되는 거죠. 티귿을 쓰면요, 뭐가 되는 겁니까? 물건의 개수, 낱낱이 세라 할 때. 내와 시내입니다. 근데 이게 웃긴 게 내는 시내보다 크고 강보다 작은 물줄기고요. 시내는 조그맣게 흘러내리는 거. 그래서 시냇물은 졸졸졸, 냇물은 줄줄줄, 강물은 콸콸콸 이렇게 콸콸콸은 아니 어떻게 가야 돼요?
강물은 어떻게 흐릅니까? 여러분 물소리 흐르는 소리 들어본 적 있어요? 한강물 흐르는 소리 들어봤어요?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에이 촌놈들. 그 밤에 고요한 밤에 그 한강에 가잖아요. 그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물소리가 낮에 안 들려요. 소음에 묻혀서. 근데 밤에 조용할 때 들으면 소리가 들립니다. 혹시 시골이나 펜션 같은 데 놀러 가본 적이 있어요? 밤에 어떤 소리 들립니까? 물소리 들려 안 들려요? 잘 들리죠. 낮에도 들리는데 밤에 들으면 잘 들립니다. 그 소리가 한강에도 들립니다. 물소리가 있어요. 물소리 너무 듣고 너무 감동해서 어머 물소리 예뻐하면서 빠지면 안 돼요. 물과 함께 평생을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됐죠? 노름과 놀음입니다. 노름은 도박이죠. 노름은 플레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덩어리와 덩이. 덩어리는 크게 뭉친 거, 덩이는 작은 거. 매무새와 매무쉬입니다. 매무새는요, 옷을 입은 맵시입니다. 그러니까 매무새는 뭐가 됩니까? 멋쟁이들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매무쉬는요, 매무쉬는 뭐합니까? 이렇게 아 이거 괜찮아? 이런 것들. 매무쉬를 하는 거. 매무새는 옷을 입은 상태가 괜찮다. 오늘 제가 매무쉬가 괜찮은 거예요? 매무새가 괜찮은 거예요? 말하기 싫어서 매무하고 그 다음에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매무한 다음에 말하기가 싫어. 뭐 옷이 별론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어쨌든 판단을. 됐죠? 그 다음에 목걸이와 목걸이가 있습니다. 목걸이는 목이 아픈 겁니다. 근데 목걸이는 목에 거는 장신구가 되는 거죠. 됐죠? 아까도 박이와 배기는 했죠? 박이는 뭐가 되는 거죠? 실제로 뭔가를 박는 행위. 배기는요, 그렇지 않은 것. 그래서 나이를 셀 때는 배기가 되는 거였죠. 발자국과 발자취입니다. 발자국은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눈이 쌓인 눈길을 걸어가면 뭐가 남습니까? 발자국이 남는 거고요. 발자취는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어떤 옛날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찾아가는 것. 그건 발자취가 되는 겁니다. 됐죠? 밭되기와 밭대기. 밭되기는 뭐가 되는 겁니까? 밭되기는 여러분들 밭대기란 말 많이 들어봤죠? 밭되기는 뭐가 되는 겁니까? 조그만한 것. 밭이 면적이 조그만한 것. 근데 밭대기는 뭐가 되는 겁니까? 일정하게 값을 주고 경작하는 행위는 밭대기죠. 봉오리와 봉우리입니다. 봉오리는요, 꽃봉오리. 봉우리는요, 산. 근데 우리는 이걸 구분해가지고 산봉오리 그래죠. 그 다음에 뒷장 넘기시면 빛입니다. 빛은 뭐가 되는 거죠? 여학생들이 자주 들고 다니는 거죠. 심심하면 머리 빗는 것. 그 다음에 빚은요, 은행에서 잘 찾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흔한 말로 우리 집은 화장실 빼고는 전부 은행 거야. 아, 나 내년쯤 되면은 안방까지는 내가 찾아올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빚은 빛깔이고요. 알갱이와 알맹이. 알갱이는 뭐가 되는 겁니까? 열매 등속에 낮게 난 나들. 근데 알맹이는 껍질을 벗기고 남은 속. 옷걸이와 옷걸리. 옷걸이도 마찬가지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옷의 맵시가 어떻게 멋쟁인지 안 멋쟁인지 구분하는 거고요. 옷을 거리는 것은 여러분들 집에 있죠? 항상 옷걸이.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볼록볼록 튀어나오죠. 옷걸이 잘못하면. 그 다음에 보면은 죽음과 죽음. 죽음은 죽은 상태, 시체고요. 죽음은 죽다.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째와 채가 있었습니다. 째는 통째로란 뜻이죠. 또는 그대로란 뜻도 있습니다. 통째로 그대로라면 째를 쓰고, 채는요, 상태를 나타내는 의존명사로서 신발을 벗은 채로, 이런 식으로. 됐죠? 날이 밝은 채로. 그 다음에 어의 이 채는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럴듯하게 꾸미는 것. 우리가 잘난 채도 한다는 뭘 쓰는 겁니까? 어의 이를 쓰는 겁니다. 잘난 척을 한다 이 뜻이죠. 됐죠? 한목과 한목.
한목 기억은 한꺼번에란 뜻이고 한목은 뭐가 되는 겁니까? 한 사람 앞에 돌아가는 분량. 홀몸과 혼몸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홀몸은 뭐가 되는 거죠? 홀로인 몸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없는 나 혼자란 뜻이고 혼몸은 아직 내가 뭐가 되는 거? 아직 내가 뭐 내 몸 하나란 뜻이죠. 그래서 임신을 하면 홀몸이 아닌 겁니까? 혼몸이 아닌 겁니까? 혼몸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발음이 어렵고 드라마나 이런 데서 홀몸을 하니까 뭐가 된 겁니까? 홀몸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맞다라면 임신하자마자 전부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임신하니까 남편도 도망가고 형제 자매 다 도망가 버린 거죠. 이렇게 해서 잘못 쓰여서 이제 굳어져 버리는 용어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산부인과. 산부인과도 원래는 뭐가 되는 겁니까? 상과와 부인과로 나눠져야 되는 거죠. 상과는 뭐가 되는 거죠? 애를 낳은 사람. 부인과는 낳기 전에 여성들이죠. 그럼 산부인과 간다면 애를 낳았다는 거예요? 말았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우리 애를 낳을 때 도와주는 사람을 산파라 그러죠. 근데 이제 굳어져서 그냥 씁니다. 이비인후과도 원래는 뭐 이비인후가 다 다른 거죠. 근데 이비인후과 가면 감기약, 원래 여러분들 감기 걸리면 어디 가야 돼요? 내과 가는 거 아닙니다. 이비인후과를 가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내과는 안에 뭐 우리 오장육부를 다스리는 거고요. 이비인후과는 이 편도까지 해서 기관지를 다스리는 거니까 감기는 목이 아프면 이비인후과를 가야 되는데 우리는 내과를 가더라고요. 근데 내과도 하긴 하니까 뭐 잘 낫기만 하면 되죠. 자, 동사와 동사의 혼용입니다. 가늠하다, 가름하다, 갈음하다. 정말 이거 나오면은 많이 헷갈려하는데 가늠은 뭡니까?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는 거. 그다음에 가름은요, 구분하는 거, 서로 가르는 거. 갈음은요, 다른 것으로 대신하는 거. 그래서 보통 뭐뭇으로 가름하겠습니다 할 때는 다른 것으로 대처하겠다라는 겁니다. 가르치다와 가리키다, 이건 이제 틀리지 않죠. 가르치다는 누가 하는 겁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 지식 따위를 전달해 주는 거죠. 그런데 가리키다는 손가락으로 우리 노량진 어디로 가요? 저쪽으로 가요 하고 가리켜 주는 거죠. 가업다와 가엾다. 가업다는 이제 뭐 부모님에게 많이 쓴 거죠. 부모님의 은혜가 가없습니다 이러면은 뭐 끝이 없다라는 뜻이고요. 가엾다는 불쌍하다는 뜻이니까. 거치다와 겉히다. 거치다는 뭡니까? 내가 어디를 거쳐서 서울을 거쳐서 부산을 가다 할 때 어디 따위를 들리거나 단계를 뭐 밟아가는 과정이고요. 겉히다는요, 세금을 거두거나 또는 뭐 기존에 있었던 것이 사라지는 것, 그게 겉히다입니다. 그래서 구름이 겉히자 뭐가 나왔다? 해가 보인다. 이런 식의 것들 넘기시고요. 낫다와 낫다입니다. 이거에서 잘못하면은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죠. 잘못 써서 저는 아파서 누웠는데 애를 낳은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첫 번째 낫다는 뭐가 되는 겁니까? 병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선생님 병을 감기 빨리 나으세요 할 때는 뭘 씁니까? 원래는 시옷을 써야 되는데 시옷이 생략이 돼가지고 나으세요를 써야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다 히읗을 갖다 붙여버리면 선생님 빨리 나으세요. 몰라. 애를? 어디로? 어디로 애를 낳아야 돼? 갑갑해집니다. 낫다는요, 나다의 과거형으로 불이 났다, 홍수가 났다, 흥이 났다. 났다 지읒은요, 뭐가 됩니까? 높이 따위가 낮은 거나 또는 뭐 수준이 낮은 거죠. 히읗 낳다는요, 새끼를 배다, 아이를 낳다, 이런 식이죠. 근데 그 뉴욕타임즈인가 거기 보니까 남자가 애를 낳았더라고요. 중국계 미국인데 애를 낳았더라고요, 남자가. 지금 더그렇게 해서 여기 임신도 또 했더라고요. 애 하나 안고 임신도 이렇게 했더라고요. 원래 여자였죠. 성전환 수술을 해가지고. 나는 좀 그 애가 혼란스러울 것 같아. 맞잖아요. 엄마는 저 언제 낳았어요? 아빠가 낳았단다. 아빠가 낳았어요? 응, 내가 10달 동안 너를 뱃속에 넣어서 낳았다. 어떡해요? 알려고 들지 마. 이상할 것 같아. 그쵸? 자, 넘어가시면 늘리다와 느리다가 있습니다. 느리다는 뭐가 되는 겁니까? 아래로 길게 처진 거.
늘리다는 늘어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늘리다 할 때는 뭐가? 내 재산이 늘렸다. 재산을 늘렸다. 증식했다의 개념이 있는 거죠. 다리다와 달이다가 있습니다. 다리다는 다리미를 얘기하는 거죠. 옷 따위를 다리는 거고, 달이다는요. 뭐 하는 겁니까? 약을 끓일 때 탕약을 다리답니까? 달이답니까? 달이어야 되는 거죠. 달려서 먹여야 됩니다. 됐죠? 담그다와 담다가 있습니다. 담그다는 액체 속에 넣는 거고요. 담다는 그릇 안에 넣는 겁니다. 당기다와 땡기다. 당기다는 뭐가 있습니까? 가까이 오게 하는 것. 땡기다는 올마붙게 하는 것. 돋구다와 도두다가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돋구가 뭡니까? 도수를 높게 하는 거고요. 돋오는 거는 승질을 하는 거. 그 밑에 되와 되는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요. 되가 있죠. 되다의 어간이죠. 근데 뭐뭐 되는 어간에 붙는 어미도 있고요. 아예 이가 붙은 건 뭡니까? 되어의 준말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됐죠? 그 다음에 내려와서 들르다와 들리다. 들르다는 지나가는 길에 잠깐 거치는 거고, 들리다는 소리가 들리는 거고. 그 다음에 마라와 말라, 이것도 잘 봐야 돼요. 마라는 구어체나 직접인용 밑줄 치시고요. 말라는 문어체나 간접인용. 그래서 아까 문제도 한번 풀어본 적이 있죠. 매기다, 먹이다, 매기다가 있습니다. 매기다는 값을 따지는 것. 그 다음에 먹이다는 먹다가 되는 거고요. 근데 먹다에다가 누군가가 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매기다는 시위, 화살을 시위에 물리는 것. 잘 쓰지는 않는 단어입니다. 넘기시고 바라다와 바래다. 기본형을 보시면 되죠. 바라다는 뭐가 되는 겁니까? 생각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 바래다는 빛이 변화하는 것. 그러면 누구를 데려다 주는 건 뭡니까? 바래다 주는 건가요? 바라다 주는 건가요? 누군가를 데려다 주는 행위는 바라다 주는 겁니까? 바래다 주는 겁니까? 바래다 주는 겁니다. 됐죠? 바치다, 아니, 그거는 뭐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넘어가셔서 쭉쭉쭉쭉쭉쭉 넘어오면은 141쪽의 밑에서 쌓이다와 쌓이다. 쌓이다는 물건을 보자기나 종이 따위의 안에 넣는 뜻, 싸다의 피동이 되는 거고, 쌓이다는 물건들이 뭐가 되는 겁니까? 이렇게 높게 올라가는 모습이죠. 그럼 낙엽은 어떻게? 히읗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 거죠. 그쵸? 넘기시고요. 아이고 많다. 절이다와 절이다. 절이다는 뭐가 되는 겁니까? 피가 안 통하는 거고, 절이다 같은 건 뭡니까? 소금 따위에 절이는 거. 그러면 고등어를 절이는 건가요? 절이는 건가요? 절이는 거죠. 그래서 자반고등어 할 때 보면 지금은 그 연탄 있죠. 예전이 아니고 몇 달 전에 캠핑을 갔다가 고등어를 우리 캠핑 가면 삼겹살을 많이 구워 먹잖아요. 저는 그런 데 가면 오히려 삼겹살도 물론 좋지만 고등어나 갈치 같은 거 집에서 하면 냄새가 많이 나니까 그런 데서 구워 먹을 수 있는 거 고등어를 구워 먹었는데 그 불에 처음에 하면 안 됩니다. 끓이고 또는 셀 때 하면 또 어떻게 돼요? 탑니다. 그래서 은은할 때 고등어를 구웠단 말이에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다 들러붙어 버렸어요. 석쇠에 깔고 은박지 깔았죠. 들러붙습니다. 결국은 고등어는 절대 그런 데서 먹을 만한 게 아니다.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 밑에 건 이렇게 들러지는데 안에는 익어서 맛있게 먹긴 했는데 사실 고등어 구이를 그런 데서 맛있게 구워 먹을 때는 껍데기 딱딱한 부분 있죠. 그거 이게 발라 먹을 때가 짭짤하니 맛있는데 그게 다 없어져서 그래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별짓을 다 해봤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꼬치에 꽂아가지고 이렇게도 구워봤거든요. 그건 또 괜찮습니다. 생각보다 잘 구워져요. 닭 있죠, 닭. 닭도 꼬치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돌리면 잘 익습니다. 맛있어요, 생각보다.
그 재미에 먹는데, 그 다음에 라면 하나. 자, 오늘 비 오는데 밖에 가서 한번 갔다 오세요. 다시 쭉 넘어가서 이제는 뭘로? 형용사로 갑시다. 형용사와 형용사, 부사와 부사의 현동. 아우, 더럽게 많아. 그러므로와 그럼으로입니다. 그러므로 뭐가 써가 안 되죠, 여러분들? 음으로서는 써를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는 까닭을 나타내는 접속부사고요. 그럼으로서는 그렇게 함으로씁니다. 깍듯이와 깍듯이 예의범절을 갖추는데 태도가 극진한 건 깍듯이고요. 그 다음에 뭐는? 동사 깍다의 활용은 깍듯입니다. 왜? 발음이 똑같기 때문에. 됐죠? 너더분하다와 너저분하다입니다. 너더분하다는 여럿이 뒤섞여서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어지러운 상태고, 너저분하다는 널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너저분하게 돼 있어서 집에서 어머님한테 등짝 몇 번씩 맞았을 겁니다. 됐죠? 뭐뭐 노라고와 뭐뭐 느라고. 노라고는 뭐가 되는 겁니까? 뭔가를 열심히 해서 애를 썼으나 뭐가 되지 않는 거? 신통치 않다라는 연결어미.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공부하노라고 했지만 뭐가 된다? 성적이 안 좋은 거죠. 노력은 했지만. 느라고는요, 까닭을 나타내는 거. 공부하느라 뭐가 됐어요? 밤을 샜다. 넘어가셔서 반드시와 반드이. 반드시는 뭐가? 꼭 이란 뜻이죠. 반드이는 뭐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허리가 반듯하게 서 있는 모습. 됐죠? 그 다음에 붙다. 디귿붙다는 불어나다라는 뜻이죠. 시오시오 하는 건 살이 뭐가 되는 거야? 라면을 먹어서 붓기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티읕이 있는 건요, 떨어지지 않게 되는 거. 어떻게 됩니까? 침을 뱉어서 붙어서 우표 따위를 붓게 하는 것.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셔서 쭉 보시면 밑으로가 중요하죠. 로서와 로서. 로서는 자격이고 로서는 도구죠. 그러면 반장으로서 학급 회의를 간 건가요? 반장으로서 회의를 간 건가요? 반장으로서 가야 됩니다. 반장이라는 자격으로 가게 되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으슥하다와 이슥하다. 으슥하다는 무서운 거. 이슥하다는 밤이 한참일 때. 넘어가셔서요. 146의 입대. 이때는 이제 바로 이고, 입대는 지금까지. 지그시와 지긋이. 지그시는 뭐가 되는 겁니까? 슬그머니 누르는 것, 살짝 누르는 것, 또는 어려움을 견디는 것. 지그시는 뭐가 되는 거죠? 나이 따위가. 그래서 할아버지들의 나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긋시가 아니라 지긋이죠. 지긋하다죠. 그래서 한참과 한창입니다. 한참은 언제 쓰는 겁니까? 시간이 상당히 흐른 것. 한창은 가장 왕성할 때. 그럼 보세요. 연예인들이 지금 내가 한참 활동하는 거 한창이에요. 한창인데 들어보세요. 뭐라고 하나? 한참이라고 하죠.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야, 너랑 나랑 헤어진 지가 한참 돼서 이제는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아. 이럴 때는 한참이 되는 거죠. 근데 연예인들은 전부 한참이니 아니에요. 한창일 때입니다. 자, 한자어 혼동입니다. 결제하고 결체는 여러분들 아예 대놓고 한자어 혼동이 아니라 아예 이와 어의 이도 못 쓰죠. 결제를 쓸 때는 뭐를 쓰는 겁니까? 아랫사람이 올린 안건을 누가 하는 거? 상관이 헤아리는 거죠. 그럼 결제할 때는 반드시 누가?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할 때만 쓰는 겁니다. 근데 어의 이 같은 경우는 뭐가 되는 겁니까? 끝난 겁니다. 이제 결정하여 끝낸 것. 됐죠? 그럼 여러분들 가서 만약에 공무원 합격했는데 거기 누구에게, 예를 들면 과장님한테 결제할 때는 아의 이를 쓰는 건가요? 어의 이를 쓴가요? 아의 이를 써야 되는 거죠. 되셨죠? 그 다음에 개발과 개발. 이것도 많이 틀리더라고요. 여의 이는 뭐가 되는 겁니까? 자기의 능력을 하는 거죠. 개발은. 근데 아의 이는요, 어떤 공사 따위를 해야 되는 거죠. 금슬과 금실 구분하셔야 됩니다. 금실이 부부고요. 금슬은 비파와 검은 겁니다.
덕분은요, 남이 베푼 고마움을 얘기하는 거고, 덕택은 남에게 미치는 덕입니다. 밑으로 내려오시면 지양과 지향은 여러분 더 잘 아시죠? 지향은 언제 쓰는 겁니까?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긍정. 지양은 부정. 지향은 하지 말아야 될 것. 지향은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될 것.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공무원을 지향하는 겁니까? 지양하는 겁니까? 지향해야 돼요. 지향하면 여기 올 이유가 없습니다. 됐죠? 자, 고유어 관용어 한자어입니다. 꼭 필요한 고유어 값도 볼까요? 뭐 한 번씩 이건 보시면 되는데 몇 가지만 좀 봅시다. 근데 이런 거 보다 보면 뭐 듣지도 않은 말들이 많아서 좀 황당하죠. 근데 방법 없습니다. 문제 나온다라는 게. 간합산이가 뭡니까? 쓸데없이 말수가 많은 사람. 우리는 간합산이란 말을 쓰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어른들은 말장수라고 합니다, 보통. 전 말장수 이러죠. 그걸 간합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쓸데없이 말수가 많은 사람. 됐죠? 갈무리 정도는 아시겠죠, 여러분? 갈무리가 뭡니까? 그렇죠. 물건을 잘 정리하거나 간수하는 걸 갈무리라 그러죠. 그렇죠? 그 다음에 보시면 상하기 쉬운 음식은 소금에 절이고 콩기름으로 튀겨 단단히 갈무리 해 두었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고요. 됐죠? 그 다음에 곰삭다가 뭡니까? 젓갈 따위를 푹 삭게 하는 게 곰삭다입니다. 그래서 새우젓은 곰삭아야 제맛이 난다. 저는 안 먹습니다. 젓갈 종류는 냄새나서 안 먹고요. 저는 젓갈 종류 중에 오징어젓, 깔은 먹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제주도 사람들은 젓갈이 제주도 음식이 있어서 멸치젓, 그다음에 자리젓 이런 거 먹는데 이 동네는 명란하고 창란 같은 걸 많이 먹더라고요. 명란, 창란 맛있어요? 난 생긴 게 좀 이상하게 생겨서 잘 안 먹는데 젓갈치고 생긴 게 예쁜 건 없어요. 그렇죠? 다 삭히니까. 자리젓이라고 한번 먹어본 적 있어요? 혹시 제주도에서 자리젓 먹어본 적 있나요? 있어요? 어땠어요, 맛이? 정말 복불복입니다. 이거 호불호가 엄청납니다. 자리라는 게 어떤 생선이냐면 손 요만한 요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색깔이 약간 군청색, 약간 밤색이 나거든요. 진하게. 근데 얘가 요렇게 어떤 모양을 해야 되니? 뭐 요렇게 생겼어요. 그냥 진짜 이렇게 생겨가지고 색깔이 굉장히 밤색인데 이게 가시가 그대로 있어요. 왜? 총알이라고? 네, 생겼다고 해. 크기가 크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절여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썩는 거죠, 사실은. 썩으면서 소금이랑 많이 넣으니까 냄새가 확 하고 올라와요. 근데 먹을 때 보면 가시채 다 씹어 먹어야 돼요, 이거를. 가시 씹어 먹으면 소리부터가 딱 먹으면 아삭 소리부터 납니다. 왜냐면 통으로 씹는 소리가 나니까. 덩어리가 있으면. 근데 먹다 보면 가시가 있는데 제주도 어른들은 그냥 그 맛에 먹는 거예요. 삭힌 맛. 근데 저는 그거 못 먹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자리젓, 젓갈 같은 거 있죠? 혹시 삼겹살이나 그런 거 먹을 때 왜 무슨 갈색 물 같은 거 줘서 막 끓여서 이렇게 졸여서 찍어 먹는 거 있죠? 자리젓의 양념은 그 맛이 납니다. 근데 그 끓이지 않으니까 굉장히 역하죠, 이게 잘못 먹으면. 냄새도 엄청나고. 근데 씹었는데 막 비린 맛도 납니다. 심지어는 뭐도 나냐면 비닐도 그대로 씹혀요. 잘 안 하니까. 먹다 이렇게 뱉기도 합니다. 근데 저도 제주도 사람이면 안 먹습니다. 근데 그걸 또 어른들은 좋아해서 먹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제가 어릴 때 그거 먹으면 밥상에서 냄새가 엄청 나잖아요. 코 막고 먹다가 숟가락으로 머리 쫙 이렇게 한 대 맞고. 먹으라고는 안 해서 다행이지, 먹으라 했으면 먹고 저 병원 몇 번 갔을 거예요 아마. 먹고 막 눈 돌아가서. 근데 오징어젓은 맛있잖아요. 자, 어쨌든 다시 넘어가셔서요. 그런 게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쭉 한번 그냥 보시면 되는데 151쪽에 보시면 사위다라는 말이 보이시죠, 여러분들? 그 위에 드난. 위에서 세 번째 보면 드난이란 말 볼까요? 임시로 남의 집 행랑에 붙어 지내며 그 집 일을 도와줌 또는 그런 사람이 드난입니다. 자, 구보는 한 구석에 가서 서서 그의 앞에 앉아있는 노파를 본다. 그는 네 집에 드난. 이거 식모살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 집에 붙어서 일을 하는 것, 드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사위다.
불이 다 타서 재가 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파수 보던 경무청 순검들이 피워놓은 모닥불이 아직 완전히 사위지를 않아 불에다 타지 않아서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넘기셔서 설피다라는 단어도 여러분들은 좀 봐두셔야 돼요. 촘촘하지 않고 성기다 또는 솜씨가 거칠고 서투르다, 말이나 행동이 덜렁덜렁하고 거칠다, 이거는 문맥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니 보셔야 됩니다. 근데 중심어는 촘촘하지 않고 성기답니다. 그래서 구경꾼들이 많아서 설핀 곳을 찾기가 어렵다, 중간중간에 구멍 뚫린 곳을 찾기가 어렵다는 뜻이죠. 됐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심드렁하다. 이거는 여러분들 많이 쓰죠. 심드렁하다. 마음이 탐탁하지 아니하여 관심이 거의 없다. 속으론 기뻤지만 내색하지 않고 오히려 심드렁하게 반문했다 라는 것. 다음에 보면 안팡지다 확인해 두시고요. 몸이 작아도 힘이 다부지다. 그래서 안팡져서 주먹개나 씀직도해 보였다. 됐죠? 에오라지는 겨우 오로지의 강조 표현이라는 거 보시고요. 어깃장 정도도 알아두셔야 되죠.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조화를 이루도록 맞추지 않고 일부러 그에 어긋나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 그래서 어깃장을 넣다라는 말 여러분들 많이 썼을 겁니다. 오롯하다, 모자람 없이 온전하다 또는 고요하고 쓸쓸하다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다음 장을 보시면 자투리는 알죠. 여러분들 자로 재어서 팔다가 재단하여 남은 천조가리 아실 거고요. 나머지는 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꼭 필요한 관용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몇 개만 좀 봅시다. 이왕 본 김에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으니까 한번 볼까요? 가슴이 내려앉다.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들? 갑작스러운 부음에 가슴이 내려앉다. 어떨 때 쓰는 거죠? 너무 놀랬다. 놀라서 충격을 받았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거죠. 간담이 서늘하다도 마찬가지죠. 야, 너무 놀랬잖아. 이런 뜻으로. 됐죠? 간이 콩알만해지다. 진짜 간이 이제 쪼그라들어서 콩 이렇게 되나요? 아니죠. 그만큼 뭐가 됐다? 놀랬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겁니다. 다 비슷한 말이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156쪽에 보면 눈 밖에 나다란 말이 있죠. 눈 밖에 나다란 건 뭡니까? 잘못해가지고 뭐 관심 밖으로 나갔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눈 밖에 어떻게 나요? 눈 안에 있는 애가 너 눈 밖으로 나가 이럴 수는 없잖아요. 재밌을 겁니다. 아까 그 친구 얘기했죠. 맞은짓 한다는 놈. 엄마한테. 그거 요거 하니까 생각나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아. 우리 관용적으로 쓰여서 그만큼 너는 나에게 소중한 자식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그날도 엄마가 야 그래도 너 내가 낳은 놈인데 눈 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아 이랬는데 거기다가 토를 달면서 엄마 눈 그렇게 커? 내가 그렇게 작어? 어떻게 들어가? 엄마 죽어. 그럼 맞을 짓을 진짜 하더라고. 진짜 맞아야 돼요. 내 자식이었으면 저는 다시 엄마 뱃속으로 넣어버립니다. 나오지 말라고. 눈에 선하다는 게 뭡니까? 그게 그렇게 보일 듯하다 이런 거죠. 눈에 쌍심지를 켜다는요. 한번 잘못 걸리면 죽어. 한번 뭔가를 찾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다는 뜻으로 쓰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여러분들 쭉 뒤로 가면 됩니다. 이건 뭐 다 읽을 필요는 없는 거고. 뒤에 보면은 또 뭐가 있습니까? 한자어도 있죠. 그 다음에 사자성어도 있는데 이거는 뭐 굳이 읽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꼭 뭐 하셔야 돼요? 확인들을 하시면서 다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185쪽 잠깐만 볼까요? 한자성어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부모님에 대한 지칭, 자녀에 대한 지칭, 친인척과 관련된 어휘 가끔 나와 버리는데 이거 진짜 어렵더라고요. 저도 이게 잘 못 쓰는데 잘 보세요. 살아계신 경우에는 자기 부모님을 아버님, 가친, 부친, 엄친이라고 합니다. 어머니는 어머니, 모친, 자친이라고 합니다. 남의 부모에는요, 춘당, 춘부장은 들어봤죠, 여러분들? 그쵸? 어머님 자당이란 말도 들어봤죠. 근데 돌아가신 경우와 살아계신 경우를 구분해서 쓰셔야 됩니다. 자, 내 아버님이 돌아가면 뭐가 됩니까? 아버지, 아버님 분명히 쓸 수 있어요. 근데 뭐 선고, 선군, 선친. 여러분은 선친은 들어보니까 알잖아요. 선고, 선군도 있다. 한자를 잘 보셔야 돼요. 어머니는요. 선비, 선자. 그런데 우리는 희한하게 어머니에 대해서는 잘 쓰지 않습니다. 엄마 돌아가셨어 이러죠. 남의 부모님은요. 선대인. 이 말은 들어봤죠. 선대인, 선고장. 어머니는요. 선대부인 쓰시면 되고요. 자, 자녀에 대한 호칭입니다. 아들은 자기는 뭐 이름 부르면 되는 거고요. 또는 가돈.
근데 남의 자녀를 부를 때는 아드님, 영식, 영윤, 영랑 한 번도 안 쓰는 말인데 이런 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딸은 영애, 영양. 그래서 영애라는 말은 아마 여러분들이 503호 때문에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들어봤죠? 그 다음에 손자는 영손, 영포. 됐죠? 친인척과 관련된 거 한번 볼까요? 아버지의 형은 뭡니까? 큰아빠라는 말 여러분들 쓰시죠? 그러면 지칭어는 큰아버지도 쓰죠? 백부란 말까지는 써봤을 겁니다. 아버지 형의 아내는 큰엄마, 큰어머니, 백모. 백모를 잘 안 쓰죠? 큰엄마, 큰어머니는 쓰고, 아버지의 남동생은 삼촌, 아저씨, 작은 아저씨, 아버지. 그래서 삼촌, 아저씨, 숙부, 사숙. 요 말, 사숙. 아버지 동생의 아내는 작은어머니, 작은어머니 또는 숙모라는 말을 많이 쓰죠. 아버지의 누이는 고모나 아주머니입니다. 그래서 고모라고 쓰고요. 어머니의 남자 형제는 외삼촌이나 아저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은 외삼촌만 쓰죠. 근데 드라마를 보면 외숙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그 사극에서는 외숙 오셨어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는 지금 외삼촌이란 말을 쓰고요. 조카를 보면 친조카와 누이의 자녀를 나눠서 볼 때 친조카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남자는 조카, 여자는 조카녀 또는 진려라고도 써요. 진려. 이거는 나이 드신 할머니들이 보통 씁니다. 진려. 누이의 자녀는 뭐라고 쓰죠? 생질, 생질려. 아유 어려워. 처의 부모는 장인어른, 아버님, 장모님, 어머님 쓰는데 남은 장인어른, 아버님, 장모님, 어머님. 사위는 서방, 여보게. 근데 저는 이제 서방인데 이름에 따라 좀 다릅니다. 오서방 좀 이상해요. 왜 오서방이 웃긴지 모르지만 왜 오서방이 안 어울려? 김서방, 이서방, 박서방, 최서방 괜찮아요. 그쵸? 근데 왜 오서방은 이상하게 들리지? 여보게 이래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위, 누구 서방, 가서 남에게 부를 때는 남편의 동생은 도련님, 서방님 이렇게 부르죠. 집안에서는 남에게 부를 때는 시동생, 도련님, 서방님, 작은 아버지. 아내의 오빠의 부인은 아주머니라고 집에서 부르면 되고 남에게는 처남댁, 누구누구 외숙모. 아내 남동생의 부인 처남댁이라고 부르면 되고요. 근데 여기는 처남댁, 처남의 댁 또는 땡땡 외숙모. 아이고 어려워. 근데 이거는 뭐 결혼하면은 확 들어오는데 모를 때는 안 불러도 되지만 한 번쯤은 알아두셔야 됩니다. 생뚱맞게 나오면은 어때요? 풀어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교재는 다 끝냈고요. 우리 저번에 얘기했듯이 다음부터는 뭐 합니까? 테스트를 보고 나서 그거에 대한 풀이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책을 우리는 꼼꼼하게 완벽하게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문제를 풀 수 있는지를 보면서 전체적인 문제를 만들고 우리가 3시간 동안 문제 짧게 풀고 풀이를 길게 하고 하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번 시간 이렇게 끝내고요. 나머지 뭐 강의 보시는 분들은 파일을 올려드리면 그걸 다운받아가지고 풀어보시고 강의를 계속 들으면 됩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